자, 공수투 피세요. 어디까지 갔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던 것 같은데 87부터 87부터 93까지 87 질문 89 질문 12-3이에요. 12-3 적극평면 위에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L과 점 0,1 사이에 거. 이게 지금 모르는 게 뭐죠? 이 직선을 모르는 게 뭐야? 이 L 위의 점이야. 뭘 몰라? 기울기를 모르잖아.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 뭐로 잡아? M이라고 잡아요. y는 m에 직선의 방정식 만들면 되죠. x 플러스 2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직선이 나와요. 그 다음 얘랑 뭐 0,1 사이의 거리가 얼마? 2루트 2래. 그럼 d는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빵 마이너스 1 플러스 2m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러면 2m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2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4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4가 제곱하면 8이죠. 제곱하면 m제곱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지. 위쪽으로 이항하면 4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가 4로 나누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니까 m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m은 1이다.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그죠? 뭐지? 그다음 결국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 하는 게 플러스 어디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맞네. 쏘리.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8. 얘가 플러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91도. 13-4. 자, 그림과 같이 예정 A, B, C, D를 고추점으로 표현하는 A, B, C, D가 있는데 두 직선 A, B와 C, D 사이의 거리 평사잖아요. 그럼 평사니까 그렇지. 얘 기울기랑 얘랑 같잖아. 그럼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건 여기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로 A, B로 직선 하나 만들어요. A가 얼마야? 1,6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이걸로 직선 만들면 2분의 6에다가 X 플러스 1 이게 Y지. Y는 3X 플러스 3 그러니까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직선 A, B의 방정식. 그 다음 직선 CD는 C가
3,0이고 D가 5,6이야. 자, 방정식 만들면 5-3분의 6-0. 아, 평행하지? x-3 그러면 y는 3x 9 3x y 9는 6. 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여기에 점 위의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할 건지 이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할 건지 여러분이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은 좀 더 쉬운 걸로 하고 싶네. 얘는 0,3이죠. 마이너스 1,000가 뭐라고? 3, 뭐라고? 마이너스 1,0. 오케이. 마이너스 1,0. 자, 마이너스 1,0이랑 얘잖아. 그죠? 그럼 루트 제곱 분의 뭐야? 열대값 3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은 0 곱하면 0이고 마이너스 9. 그럼 얼마야? 루트 10이죠? 루트 10분의 12 10분의 12 루트 10이니까 5분의 6루트 10 맞아요? 그다음 93쪽 없어요? 질문 없어? 오케이. 저쪽으로 넘어오고. 94쪽 봅시다. 대표열대 15번. (3x-2y 플러스 1은 0과) 2x-3y-4는 0이 이거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자,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 2학년 2학기 때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런 각이 있어. 그래서 이런 각이 있어. 얘 O라고 하고 여기 A, B라고 했을 때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이 이렇게 L이 다 얘랑 같아요. 그럼 이 L에서 반직선 OA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리고 반직선 O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랬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았어요. 기억하요? 혹시? 기억나? 대답을 해. 선이 오면 대답을 해. 니들 눈 보면 이해를 못하는 표정이야. 대답을 하지 말로. 이해했죠? 그럼 이거 기억하죠? 그러면 이 방정식을 구하라는 소리야 지금. 이 방정식을. 오케이? 그럼 지금 보세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이렇게 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이 하나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얘에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의 한 점에서 여기다 긋는 거랑 여기다 긋는 게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그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위에 한 점에서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는 거, 여기에다가 수선의 발,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고 수선의 발 내린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때?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제? 근데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죠. 왜? 요 사이에도 각이 있잖아. 그럼 얘를 또 이등분하는 직선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랑 얘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항상 두 개가 나와. 왜냐면 두 직선이 만나면 각이 총 몇 개가 나와? 두 쌍이 나오잖아. 네 개가 나오잖아, 각이.
그러니까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응? 그러면 하는 방법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위의 점을 P라고 잡아. 그걸 X, Y라고 잡자 얘가 P야. 거기서 얘가 뭐 하나, 얘가 3x-2y 플러스 1은 0이고 얘가 2x-3y 4는 0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3x-2y 플러스 1은 0과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위의 점과의 직선 사이의 거리랑 2x-3y 4는 0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해? 그러면 그 점이 x, y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해? 그러면 자 구해봅시다. 일단 루트 9, 4 그러면 13 분의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루트 13 분의 2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이랑 같대. 어차피 분모는 똑같잖아. 그럼 결국에 분자끼리 비교하면 되죠?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의 절대값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에 그러면 얘가 절대값을 벗기면 그 같다라고 놓은 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취해줄 수 있어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방정식이 여기서 얘가 플러스일 때 이항해서 나오는 방정식이 하나의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얘랑 마이너스 얘 분배한 거를 이항했을 때 나오는 방정식이 두 번째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해볼게요. 3x-2y 플러스 1이 2x-3y 4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이게 하나야.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두 번째 3x-2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3y 플러스 4 넘기면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 이게 하나. 신기한 거는요. 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기울기 얼마예요? 1이에요. 두 직선 곱하면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생각해봐. 이 각이랑 이 각으로 두 개로 나눠요. 어차피 180도 아닙니까? 그럼 이거 두 개랑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도야? 180이잖아. 그거 나누기 2하면 90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직선과 이 직선은 90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15-1번 해보세요. 왼쪽 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돼요. 2x-3y-4가 뿔마 3x-2y 플러스 1로 해도 돼. 둘 다 설마로 근데 어차피 그렇게 해도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 4개잖아. 네가 얘기한 건 여기 뿔마 여기 뿔마니까 4개가 나오잖아. 두 개니까 어차피 전개하면 어차피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는 같아. 그래서 하나만 하는 거야. 이해했어?
B라고 해도 돼요. 근데 왜 선생님 X, Y라고 잡냐면 결국에 방정식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X, Y. 그럼 나중에 이걸 A, B로 한 다음에 나중에 이 A, B를 X, Y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네, 했어요? 갖고 왔는데 왜 자꾸 놓지 않았어? 이거는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 곱하는 게 낫습니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것만 마이너스 바꾸고. 저 이거 그 네. 개수를 그냥 다 나눠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5x 플러스 5y 플러스 5가 나오면 거기서 그렇죠. x 플러스 y 플러스 그렇게 나눠. 얘는 맞아요. 얘가 플러스 얘게. 마이너스 7로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 마이너스 곱하는 게. 아니. 셋. 이게 지금 얘는 일단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는 0으로 나와야 되고요.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다 마이너스를 곱해야 돼. 그리고 얘는 5를 다 나눠 주셔야죠. 그래야 나오죠. 그렇게 안 맞아요. 해봐. 일단 써서 얘기해. x의 개수를 양수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다 곱해. 뭐로 나눠요? 5를 나눠야죠. 이렇게 밑에 끌어보세요. 네. 밑에 끌어보세요. 이렇게. 공소원 볼까요? 공수투는 98초까지. 높여? 공수투는 98초까지. 공소원 어디 있죠? 이거 2차 오정식 아까 343쪽까지 했죠? 344쪽 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 봅시다. 대표예제 9번. 이 범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k제곱 마이너스 k 얘가 항상 성립. 얘가 항상 성립. 그럼 얘를 다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 0보였다.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말은 해가 모든 실수라는 얘기죠. 그죠?
봅시다. 얘는 일단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야. 그 사이에서만이야. 응? 그럼 일단 얘를 먼저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리냐면 이거 표준형 만들어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해놓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x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뭐야? 1, 예점. 그죠? 그러면 얘가 1,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얘가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잖아요. 얘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고 쳐.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왜냐면 이 범위 내에서 항상 해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가 1이잖아. 2도 여기 있습니다. 6에서 여기까지 이만큼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항상 0보다 작은 부분이야. 그러려면 마이너스 1이랑 2를 넣었을 때 어때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만약에 1이야. 얘는 지금 이차 함수는 어떤 형태의 구조죠? 축을 기준으로 대칭의 구조예요. 그럼 얘가 1이야.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2야. 자, 1에서 1이 있어. 수직선에서 2가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어디가 더 가까워? 1에서 2가 가까워? 마이너스 1이 가까워? 2가 더 가깝지? 그럼 얘가 축이야.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그럼 얘가 더 가까우니까 얘가 한 이만큼 올라갈 때 얘는 멀죠? 그럼 얼마만큼?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했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더 위에 있겠니? 얘가 더 위에 있겠니? 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이 위에 있겠니? f에다가 2를 넣었을 때 y값이 위에 있겠니?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이 위에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 값이 x축보다 어디에 있으면, 밑에 있으면 늘 이 범위 내에서 다 밑에 깔린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얘기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은 거. 쌤, 저 x 값의 범위에서 저 원쪽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어떨지를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딱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어떻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려워.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그래프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이 그래프의 대칭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수준이 높은 유형이에요. 이걸 진짜 어렵게 내면 손도 못 대는 애들이 수두룩 빽빽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 9-1번에서 그냥 똑같은 유형. 근데 이거 축은 저 시계 표준형으로 만들어야지. 9-1번은 다시. 표준형 못 만드는 거야? 표준형 못 만드는 거야? 맞네. 네. 이대로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면 수학을 암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풀면 성적이 안 나와. 중학교 때는 잘할지 몰라도 고등학교는 절대 성적 안 나. 외워서 하지 마. 근데 풀이라고 했잖아. 일단 뭐 해야 돼? 2에서 5 사이야. 근데 일단 얘를 해결을 해야지. 이 말을 잘 봐. 2차 부등식이 이 식에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지금 너 이거 아래로 블록으로 해가지고 그려. 아니면 반대로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항상 성립. 이걸로 해야 되잖아. 어쨌든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표준형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그리고 나서 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축에서부터 얘가 예를 들면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2에서 5 사이잖아. 그럼 축보다 뭐 예를 들면 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멀리 떨어져 가까이 있을수록 밑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보다는 어디 있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혹은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축이 있어. 그럼 2에서 5야. 예를 들면 축이 2에 가까워. 그러면 2에 가까우면 얘가 여기 X축보다 밑에 있으면 2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만족하겠죠. 이거 내가 아직 안 해봐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네. 네, 2분의 A가 0이랑 3에 있는데 이게 값이 정확히 모르는데 그걸 생각을 해야 뭐가 돼. 더 그걸 생각해야 돼. 0에서 2 사이에 그 2분의 2는 무조건 있겠죠. 아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래서 그 경우를 나누는 거야. 그 0에서 2 사이에 있을 때 혹은 2분의 2가 오른쪽에 있을 때 2분의 2가 왼쪽에 있을 때에서 근데 그 모든 경우에서 다 성립을 해야 돼. 3개를 해봐요. 그렇지. 3개를 해가지고 거기서 공통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2랑 더 가깝거나 아니면 0이랑 더 가깝거나 두 개를 같이 성립하는 걸 동시에 만족할 수도 있고 살짝 치우칠 수도 있고 그 경우를 나눠 주시면 돼요. 부다시는 볼까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자, 2에서 5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항상 성립이야. 늘 얘기하지만 워딩 하나하나가 수학은 다 힌트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 근데 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0보다 그러니까 얘가 x축인데 얘가 뭐야? 이렇게 돼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위로 볼록이야. 근데 얘 지금 뭐냐면 얘가 2고 얘가 5면 되는 거야. 위로 볼록은 x축보다 큰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2랑 5 사이에서는 항상 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축이 얼마인지 이 식의 2차 함수의 식에서 축에 따라서 2에 가까운지 5에 가까운지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축을 찾아야지. 축을 찾기 위해서 뭘 하면 돼? 반제곱 하시면 되죠. 반의 제곱. 표준형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의 제곱. 반 얼마? 얘기를 해. 반 제곱하면. 없던 구가 생겼으니까 마이너스 9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로 나가지. 그럼 얘 식이 어떻게 돼?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2차 함수를 잘 요리할 수 있어야 돼. 이거 그냥 돼야 돼. 이거 못하면 아예 못 풀어. 이거 안 되면 이걸 못 푼다고. 자, 그러면 축이 어디야? 3이야. x가 3이 나오고 2가 있고요. 5가 있어요. 어디에 더 가까워? 2에 가깝지? 그럼 얘가 축이면 얘는 요만큼 내려갈 때 5는 이만큼 내려갔겠지. 이해돼? 근데 지금 문제가 뭐야?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더 밑으로 내려갔어? 2일 때랑 5일 때랑 5일 때가 내려갔어. 그럼 그 5일 때 y 값이 어디에 있으면 돼?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해했어 오늘? 그러면 여기에 f에다가 5값을 넣었을 때가 어떠면 돼?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영어 이거 틀렸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한 번. 저거 정수 아니 답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5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4 플러스 3k 플러스 7이 0보다 크거나 같죠. 3k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최소값 구하는 거죠. 제일 작은 거 뭐야? 마이너스 1이죠. 자, 346쪽. 아, 오늘도야? 너도야? 영상 올릴 테니까 보세요. 자, 346쪽. 연립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1차식, 2차식, 2차식, 2차식으로 된 부등식입니다. 그걸 연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연립 1차 부등식 했을 때처럼 뭐 하면 돼? 범위 놓고 한 문자에다가 정리한 다음에 넣고 2차 부등식으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이기셈플 하나 볼게요. 3x 플러스 1이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돼요. 그럼 얘 두 개를 연립하는 거야. 연립한다는 거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돼요. 얘 넘기면 2x가 1이니까 x가 2분의 1. 이거 하나 나왔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3이랑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작은 거니까 사이 값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 3 사이야. 얘랑 얘 공통 부분이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나왔고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9.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어떤 순서? 요렇게 요렇게. 첫 번째 얘를 넘기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이거. 그러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되니까 얘가 크네. 그럼 뭐야?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다음 얘 x제곱 얘 마이너스 4x인데 넘어오면 플러스 4x 플러스 10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21. 얘는 x 플러스 7 x 마이너스 3. 얘는 작은 것에서 큰 것 사이. 그러면 얘랑 얘 공통범위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2 3.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자 2차 방정식의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모. 자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2차 방정식이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에요. 그럼 이 근을 이 2차 방정식의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큰 범위서부터 좁혀 나갈 거야. 그럼 일단 양수라는 것 자체는 두 근이 모두 어떤 근이어야 돼? 실근이어야 돼.
실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래야 허근이면 양수, 음수 자체를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근이어야 되기 때문에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이 예를 들면 2랑 3이야. 두 근의 합도 뭐야? 양수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두 근이 모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어때? 양수 두 개 곱하면 돼. 양수. 알파 베타도 양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양수다 하면 여러분이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일단 실근이어야 돼, 허근이어야 돼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어떤지, 곱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플로우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기립다, 외우겠다. 수학을 잘 할 수가 없어. 그렇게 외우잖아? 딱 4등급, 3등급, 진짜. 자, 그 다음 두 분이 모두 음수. 음수여도 일단 실근이죠.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커나 같고. 알파 플러스 베타 두 분의 합이 음수겠죠. 두 분이 음수니까 곱하면 양수겠죠. 이렇게 만족해야 돼. 그죠?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 자,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럼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것 자체가 이미 실근이라는 건 만족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건 뭐야?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아요. 선생님 이거보다 좀더 필요 없어. 이거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허그는 이미 할 수 있어. 허그는 이미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대소 비교가 안 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만 하면 돼?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영호가 방금 질문한 거 있죠.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부호일 때 그 밑에 3번 있죠. 거기 보시면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으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C가 0보다 작음으로 항상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때 AC 자체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양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실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도 대소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두 분의 곱만 0보다 작다면 하면 돼요. 그 다음에 348쪽. 자, 이번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일치인데 두 분이 모두 뭐가 자, 두 분이 모두 뭐가 두 사이에 T가 있다. 이것도 얘들이 이해가 안 되면 외우려고 하거든. 자, 보세요. 두 근, 자 그림으로 이해하세요. 두 근이야. 그럼 x축과 뭐 2차 함수의 교점이 그 x좌표가 두 근이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그 p도 뭐야? x좌표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건 수직선상에서 크다라는 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지. 그럼 두 근이 크니까 p는 어디 있어야 돼? 알파 베타보다. p가 여기 있어요. 두 근, 알파랑 베타는 p보다 큰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는 거야. 당연히, 그러면 알파 베타가 존재하고 알파 베타가 p보다 크다라는 건 요런 형태잖아. 그럼 얘는 뭐야? 실근을 갖죠. 이미 이 그림 자체가 실근을 갖는 거야. 생각해봐. 이렇게 되면 실근 안 가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x축이랑의 2차 함수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미 실근이라는 거야. 그 말이. 이해돼? 이런 논리적인 개연성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D가 일단 0보다 커요.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이 2차 함수야. 이게 2차 함수. 이 fx에다가 p를 넣었어. p를 넣었을 때 얘는 어디에 있니? p 값이. fp 값이 어디에 있어? x축구가. fx가 x야 y야? fx가 y야 f야? x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되지. y는 fx라고 늘 함수는 얘기하잖아. 그럼 fx 값 자체가 뭐야? y야.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건 뭐야? 양수라는 거죠. 이 그래프가 쭉 있어요. 그랬을 때 p일 때 y 값이 어디에 있냐고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fp가 뭐보다 커야 돼. 이 그림이 그려지면 그러면 이게 나온다고. 자연스럽게. 이걸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P가 알파 베타보다 왼쪽에 있어야만 알파랑 베타가 P보다 큰 거야. 그리고 그 fx에다가 P를 집어넣었어. x 대신에 P를 넣었을 때 그 y 값이 x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다음 이 축을 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축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축이 뭐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이 축이. 그럼 그 축은 생각을 해봐. p가 알파 베타보다 다 왼쪽에 있잖아. 그럼 이 축은 p보다 어디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어때야 돼? 오른쪽에 있으니까 커야 된다. 그게 이렇게 나와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가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왜? 이걸 외우려고 하니까. 이해하면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두 분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분이 존재하니까 또 알파, 베타야. 그럼 그 P 값이 어디에 있어? 이번에 베타보다 오른쪽에 있어야지. 알파, 베타가 P보다 다 작아야 된다. 이해돼? 그럼 판별식 똑같이. 얘도 그림이 뭐야? 두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FP 값이. 네. 저 궁금한 거 있는데 그러면 답을 쓸 때 세 개를 다. 얘 세 개 나온 것들의 범위 있죠. 그 공통 범위 쓰시면 돼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돼.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해요. 이해했어요? FP 값도 얘도 이거보다 커야 되죠. 왜? P 넣었을 때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함수에서 보면 어떤 걸 떠올려야 되냐면 이 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를 생각해. 그게 다 y야.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로 플러스냐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거야. 그럼 p를 넣었을 때 y 값이 어디에 있어? x축보다 위에 있잖아. 그래서 fp가 0보다 큰 거예요. 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이번에 p보다 어디 있어? 왼쪽에 있죠. 더 작은 거예요. 돼요? 나 이번엔 두 분 사이에 p가 있어. p가 여기 있어. 그럼 얘는 하나만 하면 돼. f에다가 p 값을 넣어. 그럼 무조건 0보다 작아. 이 경우 세 가지 말고는 없어요. 이거는 실근일 거 필요 없죠. 아까 그 B제곱 마이너스 IC에서 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임은 당연히 자면한 사실.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고 두 분이 아까 두 분이 부호가 서로 다른 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분 사이에 P가 있으면 FP를 넣었을 때 0보다 작아.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쉽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도영씨? 외우려고 하지 마. 이런 걸 절대 외우면 안 돼. 내가 외워봤어. 그래서 망했어. 그러니까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아직 여러분? 여기서 마이너스 2의 B가 P보다 작거나 축이 뭐 P보다 크거나 작다는 왜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냐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사이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사이에 피가 있는 게 왜 피가 있는 거잖아. P를 넣어. 그럼 이 점이잖아. 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가장 기초적인 건 x, y를 네 머릿속에 함수를 정의할 때 머릿속에 x, y는 x, y라고 정의를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x는 x 가로, y는 세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지나는 점들은 다 뭐야? 뭐야? 대답해. 이 점들이 뭐야 다? y죠. y라고 대답을 하셔요. 이 점들은 다 y야. 그래서 y는 fx야. 점들의 모임이야. 그게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응?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했던 좌표평면과 그래프 있죠? 거기 찍었던 점들 있죠? 그게 2학년 1학기 되면서 1차 함수로 배웠죠? 점들이 지나간 자리, 그게 뭐야? 선이 되는 거죠? 그게 3학년에 와가지고는 뭐야?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된 거죠? 곡선이 된 거고. 그 점들이 다 의미하는 게 뭐야? y 값인 거야. x일 때 y 값, x일 때 y 값, x일 때 y 값, x일 때 y 값, x일 때 y 값이 다 찍으면 다 y야. 결국에 이 점들은 다 y야. 그러니까 p일 때 fp라는 건 뭐야? 얘 y야. fp라는 것 자체가 y야. y가 0보다 크냐 작냐는 x축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느냐. 여기다 y는 쓰시고 여기다 y는 안 보일 때 다 y는이라고 써. y는 0이 뭔데? x축이잖아. y는 fp는 p를 x에다 p를 넣었을 때 y 값이야. 그게 x축보다 밑에 있어. 그거 묻는 거예요. 됐어요? 이거 좀 보세요. 두근이 x는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2k 플러스 8는 0. 얘가 두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여러분은 지금 뭘 해줘야 되냐면 P가 얼마야? 1이지. 두 근이 1보다 커. 1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응? 이거야. 이 그림을 그려야 돼. 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바꿔주셔야 돼. 이해돼요? 두 근이 1보다 커.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였죠? 판별식이 0보다 소거나 같다. 또 뭐였어? A 플러스 응? 아니야. 그거는 두근이 양수 음수야. 아니. 그게 두근이 양수 음수라니까. 지금 얘 그거 구하는 게 아니야. 이거잖아. 두근이 모델 그 필요가 크나? 어? 이건 뭐야?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F1이 0보다 어때? 크죠? 왜 그래? 나 지금 목 아프고 이씨. 목이 갔다니까 지금. 그리고 축 마이너스 2의 1분의 b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마이너스 2의 1분의 b 1보다 커야죠. 100. 그럼 얘가 a고요, 얘가 b고요, 이게 c야. 오케이? 자, 해보자. 판별식 4k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이거보다 더 나타나야 돼.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32가 이거보다 더 나타나야 되고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여기서 나오는 범위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거 하나 나온 거야. 아직 하나야. 자, f1 값이 1을 넣어. 여기다 1 넣어.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이 0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9보다 k가 4분의 9보다 작아. 자, 여기서 범위 하나 나왔어요. 나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2a a가 1이야.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2k가 뭐보다 1보다 크다. k가
1보다 크다. 범위 3개 나왔어. 자, 보세요. 얘 4분의 9는 이쪽이지. 이렇게 있죠. 알아요? 얘랑 지금 하나야. 그 다음 이렇게야. 그 다음 이렇게.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거 뭐야? 자, 보세요. 이 노란색이 하나예요. 노란색이 하나야. 그 다음에 왼쪽까지 이거 왼쪽으로 가는 거에서 어디야? 여기지. 그 다음 여기서 이리로 가는 거 안에서도 여기 들어가지. 그 얘야. 이 세 가지를 이거 다 보세요. 맞죠? 이해했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거를 그 순간에 아 대충 저런 느낌이구나 하면 이해하고 집에 가서 여러분이 1시간이면 2시간이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들여다봐야 돼. 그 순간이 공부가 되고 그 순간이 없잖아? 그러면 수학의 발전은 없어요. 자기가 스터디 카페를 가건 집에서 하건 어쨌든 내가 혼자서 들여다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수학은. 그게 지금까지는 없었을 거야. 왜? 중학교 건 그 정도까지 안 했으니까. 근데 고등학교 건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냥 이거 2000문제 인수분해 할 줄 알면 바로 그냥 문제 풀려. 이게 아니라고. 그 차원이 아니야.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는 건 고등학교 문제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야.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를 해내야 그 다음에 심화나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어려운 문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앞으로 넘어가자. 50초. 어차피 이거 선생님 영상 올릴 거니까 이해 안 되면 선생님이 영상 올린 거 보고 계속 봐. 350초. 대표해 10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졌고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가 0보다 커요.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얘 범위 구해서 공통 범위.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그럼 얘는 뭐야? 사이값이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잖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되잖아. 공통범위 여기죠.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졌다. 근데 뭐 사이로 나오면 같은 거 하나로 치고 다시. 뭐 x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로 좀 나와. 얘가 느리면 여기 무조건 들어가. 그 말이에요. 두 개를 다 만족하지 않아도 저희 1에서 지금 2 사이가 답이잖아요. 1에서 2 사이인데 2는 는이 붙지. 네, 근데 그 마이너스 2 왼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포함 안 하잖아요. 공통범위가 아니니까. 지금 요렇게 한 쌍이야. 마이너스 2 왼쪽으로 가고 1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일단 한 쌍이야. 그리고 요 사이 값이 한 쌍이야. 그걸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얘는 어차피 만족을 안 해요. 얘는 버려도 돼. 오케이? 다음 두 번째. x 플러스 3x 플러스 10. 2x 제곱. 얘 요렇게야. 자, 이쪽으로 넘길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는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12x가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그러니까 x 마이너스 6 0이랑 6 사이. 얘랑 얘 공통범위. 자, 써봅시다.
마이너스 2, 0, 5, 6.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0은 여기 버려도 돼요. 어차피 범위가 여기니까. 5부터 6까지.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절대값이니까 여기다. 자, 얘는요. 아까 얘기했죠. 아까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줘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크다면 얘가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6, x가 4보다 크다. 이 범위 내에서 이제 0보다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쓰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8이 0보다 작으니까 68인가요? 86 이제 x 플러스 8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8에서 6 사이야. 그럼 얘랑 얘의 공통범위를 찾아주셔야 돼요. 그럼 그게 범위 하나의 공통범위인 거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4, 6. 오케이. 얘 둘 다야. 좀 많은데? 아, 얘는 이렇게 그렇게 선생님처럼 안 했구나. 그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 플러스 6. 그러면 x가 마이너스 6에서 4 사이. 빼놓고 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가 24니까 x제곱 플러스 2x가 이렇게 되죠. x 플러스 2가 그래서 x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예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 4 얘에서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이쪽으로 가고 여기서 이쪽 얘랑 얘랑 그럼 얘는 y2 그 다음에 여기에서 4고 얘는 마이너스 8 가 두 개 다 포함. 얘는 포함 안 하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4에서 6까지야. 그럼 얘는 잡으세요. 얘는 이 범위를 합쳐줘야 돼. 저번에도 했죠? 얘 공통범위 찾았잖아? 그럼 이 공통범위가 나온 게 얘고 이 공통범위 나온 게 얘야. 그럼 얘 그릴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0, 4, 6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부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4까지 4에서부터 6까지 됐어요? 어? 그럼 지금 얘를 합쳐줘야 되잖아. 이렇게
공통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 색칠된 거랑 얘 색칠 안 된 거 합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2까지고 얘는 0부터 6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2 사이고 0에서부터 6 사이죠.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어. 그 합칠 수가 있어요. 얘는 지금 얘를 범위를 나눈 거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해주셔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범위를 나눈 거에 공통 범위를 해주셔야 되는데 식으로 한 건 이 경우와 이 경우를 합쳐줘야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4가 절대값일 때 이 범위가 나오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저 수직선 상에서 합쳐지는 거죠. 왜냐면 보세요.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6 이거는 포함이잖아. 마이너스 6 들어가잖아. 얘 안 들어가잖아. 들어간 걸 안 들어가 합치면 들어간 거죠 그냥. 마이너스 6이 비어있지 않은 거죠. 연속되는 거지. 이해했어? 쉽다 질문. 세 다. 3번은 시간 오래 걸리니까 1번만 해. 2번이 제일 쉽겠다. 1번이 더 쉬워. 그냥 오늘 숙제는 351쪽까지입니다.